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원에 신규 발령받은 안재욱이라고 합니다. 이완쌤 전 조교고요. 일단은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을 대신해서.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1차 점수는 제일 낮아요. 그래서 1차 점수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1차에 대한 얘기는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제 지역인 강원 지역의 2차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하려고 해요. 일단은 자료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합격 비결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제가 이번 시험이 다섯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제 노량진에 올라와서 준비한 게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때 초수랑 재수를 봤었는데 초수 때 컷과 차이가 한 20점 정도 차이 났었고 재수 때 컷과 한 22점 정도 차이 났었어요. 근데 초수 때는 공부를 워낙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재수 때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인강도 듣고 그 다음에 청강도 하고 교육학도 듣고 했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17년도 3월에 노량진을 오게 된 게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직강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강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가 훨씬 효율적이고 배율도 속도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 넘기면서 볼 수 있어서 더 좋은데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직강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이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인강으로는 조절이 안 돼. 그 다음에 어떤 수업이나 이 시간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는 공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한다면 직강을 좀 반드시 들은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가 그 3년차, 그러니까 그 전해에 컷과 22점 정도 차이 났을 때 다음 해에 제가 컷이랑 한 3점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점수가 전공은 나쁘지 않았어요. 교육학이 좀 나빠서 떨어졌었는데 점수를 올릴 수 있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수업을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 직강,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학원에 나와서 공부할 때만이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제 공부 시간이라고 했었거든요. 요즘에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순공이라고 하는 순수 공부 시간은 제가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집중력과 공부를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선택한 게 학원이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일단은 최대한 수업 안 빠지고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고 학원 수업을 따라간 것이 저의 점수를 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그 안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모의고사 시즌에 모의고사는 풀잖아요. 보통 9시부터 12시 정도까지 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그 모의고사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항상 이제 9월 시즌 되면은 모고를 꼭 한 번 풀지 말아라. 두 번째만 풀면 좋다 했는데 세 번까지 푸는 건 저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첫 번째 푸는 거랑 두 번째 푸는 거는 다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답을 보고 풀더라도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지식과 공부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였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대학을 다닐 때 교과가 워낙 약해가지고 교과에 거의 무지랭이 수준으로 올랐어요. 노량진을. 근데 그 교과를 좀 잡을 수 있던 거는 성취 기준에 빈칸을 뚫어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빈칸은 선생님이 뚫어주는 확인학습을 사용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성취 기준에 이름만 빼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것들이 키워드로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뚫으면서 그냥 그걸로 암기했었거든요. 근데 성취 기준을 암기하는 거는 빈칸 뚫기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공부에 정답은 없지만 성취 기준 외우는 것에는 정답이 빈칸 뚫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차 얘기는 앞으로도 많이 드릴 거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이 정도로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멘탈 잡는 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항상은 아니지만 멘탈이 여기 오래 있을수록 좋아지기 힘들어요. 저도 노량진에 이제 한 1년 차까지는 되게 활기찼다가 물론 앞으로 활기찼지만 점점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시들어가거든요. 여기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가 특별히 도움된 말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남과 비교를 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이니까.
근데 최대한 나 스스로 그냥 생각한 게 좋아요. 물론 말은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남과 비교하는 걸 최대한 지양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북소년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지만, 최대한 좀 덜 들어가시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시는 게, 그 북소년의 단점을 제가 말하자면은, 자꾸 핸드폰을 켜서 쉽게 들어가게 돼요. 공부를 하다가도 그냥 혹시 새 글 올라온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제가 여기에 페이스북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소년에서 얻는 정보가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참사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알 것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들어가게 되면은 멘탈도 깨질 뿐더러 시간도 뺏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절대 안 들어가란 아니지만 조금은 지양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스터디가 큰 도움이 됐어요. 스터디가 지식이나 공부적으로도 도움 됐지만, 가장 큰 점은 이제 멘탈적으로 좀 힘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방향이 맞는지도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스터디, 꼭 여기가 아니라도 스터디 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혼자 공부하는 게 좀 쉬운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차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강원 지역이라서 사실 강원 지역이 아닌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원은 저렇구나 라고 그냥 들어주세요. 이제 강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 강원의 2차 스타일은 서울과 강원 두 지역이 보통 변별이 제일 심하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물론 그 점수가 낮다고 해서 다 똑같이 낮은 점수를 주면은 변별이 없겠죠. 그런 것도 감안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서울과 강원이 변별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역동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타일은 조금 역동적인 스타일이고, 제가 시험에서 남들보다 크게 뭘 더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점수를 받았을 때 나쁘지 않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동성, 그리고 그 다른 지역과 다른 게, 강원 지역은 들어올 때부터가 좀 달라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연습했던 거는 문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서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를 말을 하고 오는 건데, 강원은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닫아주세요. 저는 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교탁했다가 오면은 면접관 분이 관리번호 몇 번 맞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밖에 못해요. 예? 아니요. 근데 거의 맞겠죠? 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시작이에요. 이런 것도 조금 연습하는 거 다르면은 약간 당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칠판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마 강원도는 내년에도 99% 확률로 남춘천 중학교라는 학교에서 1차와 2차를 볼 건데, 국어 같은 경우는 칠판 크기는 이 현수막 정도랑 비슷해요. 그래서 전기 1, 2가 있다고 치면은 전기 1표 하나 하고 전기 2표 하나 하면은 거의 꽉 차는 수준이고요. 칠판 분필도 이런 분필이 아닙니다. 먼지 안 나는 분필이라 해가지고 약간 생긴 건 이건데 좀 녹는 듯한 질감을 가진 분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듯이 그걸 쓰면 부러져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다 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만큼 베스트인 상황이 아니다. 이 칠판이나 분필이나 이런 상황이. 그리고 면접관이 5분이 계신데 5명이 면접을 할 때는 아무도 저를 보지 않고 시연을 할 때는 모두 저를 봐요. 그래서 올해는 면접이 먼저였지만 내년에는 아마 시연이 먼저일 거예요. 올해 아마 간호 쪽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바뀐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도 시연을 먼저 하고 시험부터 하고 면접할 겁니다. 근데 시연을 망치면 면접은 떨리잖아요. 더 잘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고, 강원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제 2차 점수가 나쁜 편은 아닌데 제가 면접이 4분 남았고 그 다음 시연이 2분 남았거든요. 근데 강원도가 면접이 15분을 하고 시연도 15분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남으면 안 돼요. 그 시간상. 보통은 시간이 부족해야 정상인데 되게 빨리 끝냈지만 점수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시연은 아마 강원도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도안이 없는 지역은 앞으로도 동기 유발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문제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면접은 타 지역과 면접과 완전 달라요. 강원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책을 외우는 게 면접 공부의 8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막 면접 태도, 그 다음에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고, 물론 태도는 강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박또박하고 큰 목소리로 잘 전달하는 것은 다 중요할 텐데, 다른 지역은 이제 제가 생각한 답안을 구성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걸 쓸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로 구성을 하는데, 강원도의 면접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시책으로. 그러니까 시책을 외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면접 태도가 좋고 그래도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원도를 3년을 준비했는데 항상 떨어졌으니까 2차를 그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험 문제를 봐도 그냥 시책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1차를 붙고 2차를 준비해야 돼서 보니까 이건 시책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시책을 외우는 게 전부예요. 이 강원도 면접에. 그래서 강원도의 2차 준비는 거의 1차랑 똑같아요. 한 120장 정도 되는데 그거를 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이제 1차 시험 보시고 2차를 준비하신다면은 합격 불합격과 상관없이 시책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오래 외운 사람들이 유리한 시험이에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양이 적지 않고, 그 해 외우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2차 준비를 처음 한다 그러면 이것만 외울 수 없잖아요. 나는 면접 틀도 외워야 되고 시나리오도 외워야 되고. 제가 올해 붙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2차 조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완쌤 조교를 하면서 불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2차는 했기 때문에, 즉 시연 시나리오나 면접 틀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외우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저는 2차가 여유로웠거든요.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2차 준비를 할 때 이 부분도 좀 생각해줘야 된다. 근데 강원은 가장 중요한 게 시책이고, 그 다음에 초등 문제와 중등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연결돼요. 이거는 15년도부터의 그 강원 문제의 흐름인데, 그 해 초등 문제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의 문제 하나랑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였고, 그 전에는 뭐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정책이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강원도는 이제 구상경이 한 문제고 즉답이 3개입니다. 그리고 구상형이 하나, 2개가 있어서 실제로는 구상 2에 즉답 3개라서 문제당 하나씩 3분을 써서 15분을 하는 건데, 구상형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어요.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조건 4가지를 대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못하겠죠? 문제는 이게 시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예를 들면은 이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시책에. 굉장히 구석에 나와 있는 문제였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전국적으로 올해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초등 문제를 보면은 이게 나왔었거든요.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의의가 나왔었어요, 문제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본 사람들은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초등학교 문제를 구할 수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그 임용을 준비하는 카페에 가입해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맥을 동원해서 얻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좀 크다는 거예요. 특히 강원도는 이번에 이 구상형 1번 때문에 거의 분별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상형 1번이니까 내가 이걸 모르면은 뒤에 시답형도 꼬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서 첫 번째 문제 날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시책을 외우는데 아주 다다란 부분까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뇌의 용량이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초등학교 문제를 좀 파악해 두면은 그 스펙트럼을 좀 좁힐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예상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제가 뭘 더 드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 2차 준비를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완쌤 수업을 들어라 말할 수는 없죠. 근데 1차 강의는 사실 어떤 분들을 들어도 맞는 강사분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강의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완쌤 강의를. 왜냐면 특히 강원도나 충남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틀이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가 그랬듯이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생각한 패턴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저도 올해 되게 당했거든요, 시험 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15분에 동기발부터 전개 1, 2까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전개 1, 2, 3이 있으면 1, 2, 3까지 하는 것이었는데 동기발 잘리고 뒤에 전개 3 잘리고 전개 1, 2만 모두학습 없이 하는 거였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제가 틀도 없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시연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강의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고요. 1차 강의는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고 또 이제 맞는 강사와 아닌 강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수험생분들께 당부한 것도 앞에서 거의 다 말을 한 것 같아요. 뭐 모의고사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 다음에 뭐 아까 성취 기준 빈칸 뚫어봐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완 교수님 강의 장점을 말을 하자면 1차 강의와 2차 강의의 장점이 제 생각엔 똑같아요. 방향과 틀인데, 제가 그 재수까지 진짜 말아먹었던 시험에서 3년차에 그래도 꽤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은 교육학에서도 성장이 있었지만 저는 특히 교과랑 문법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찾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수님 강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에 나오는 것들을 계란으로 비유하자면은 교수님의 강의는 그 계란을 풀어놓은 거에서 노른자를 좀 모으는 역할을 생각해요. 물론 시험에는 노른자만 나오진 않아요. 흰자도 나오고 가끔은 껍질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노른자부터 일단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응집해서 인지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저는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이는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 강의에서 분위기는 좀 살벌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는 살벌할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두면은 내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거, 시험에서 망하지 않는 거는 저는 이 강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고 강의들을 선택할 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업이 아니라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점점 사람이 약해져요.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안 되니까 약해져요, 사람이 되게. 그래서 내가 좀 그릇이 작구나 라고 생각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릇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작다면은 일단은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일 때는 밥그릇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밥그릇보다 작으면 향기로운 차를 담는 닭일 수도 있고, 그보다 작으면 가장 낮은 사람을 위로하는 술잔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릇의 크기와 가치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점점 작아지더라도 그 그릇이 깨지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빛낼 수 있는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나 이제 교사로서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 다음 분들께 바통 넘길게요. 감사합니다.